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MOS 구조, 모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과 절연막과 실리콘이 붙어 있는 이러한 경우의 정기적인 현상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모스펫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장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전압을 가했을 때, 메탈에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절연막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를 계산을 했고요. 절연막 내부에서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근데 공비층 내부, 공비층은 일정한 폭 D를 가지고 있고요. D를 갖고 있고, 자, 요게 요 공비층의 폭입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있고, 일정한 전하 농도, 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X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건가? 가우스 법칙에서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좌표축 0이죠. 여기가 콤비층의 폭 D까지입니다. 거기 사이에 임의의 위치 X 보이시죠? 자, X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우스면을 요 X 위치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면을 통해서 지나간 총 전기장의 양은 이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을 엡실론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폐공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 전하량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전하량을 다 합치면 요 마이너스 전하량하고 똑같습니다. 요 마이너스 전하량은 요 부피에다가 요 로 마이너스 QNA죠. 요 곱하면 총 전하량이 계산이 됩니다. 면적이 A니까 두께 D를 곱하면 부피가 되죠. 부피에다가 전하 농도를 곱하면 총 전하량이 되는데 요거하고 플러스 전하량은 크기가 같습니다. 부만 반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QNAD, 자, 요 만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여기까지가 X니까 X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부피가 되죠. 거기다가 전하 농도, 로를 곱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돼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폐공면 내부의 총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까 계산한 대로 Q 플러스 여기 메탈 쪽에 모인 총 전하량은 디플리션 영역에 있는 총 전하량하고 같고 부호만 반대다. 그래서 요 디플리션 영역에 있는 총 전하량은 부피는 면적에다가 두께 D를 곱하면 되죠.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D가 부피가 되는 것이죠. QNA가 전하 농도입니다. 곱하면 디플리션 영역에 있는 총 전하량이 되는데 그거하고 플러스 전하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QNAAD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X 위치까지의 전하량은 마찬가지로 해서 AX가 부피에 해당이 되고요. QNA가 전하 농도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에 전하량을 알 수가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이 폐공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이 됩니다. 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 Q 플러스 양에다가 요 마이너스 전하를 합치면 총 전하량이 되는데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QNADA. 자, 요거는 요 플러스 전하량입니다. 요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죠. XA 함수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합치면 되는데 바로 요 값이 가우스면 내부의 총 전하량이 되는 것이죠. 총 전하량. 자, 총 전하량을 알면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 가우스면을 따라서 측면으로는 나가는 전기장이 없습니다. 제로죠. 이쪽 측면도 제로입니다.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습니다. 무한 평면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뒷면으로도 전기장이 없습니다. 제로죠. 이 두 극판의 바깥쪽은 전기장이 제로라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래서 여기는 필드가 제로이기 때문에 요 면밖에 없습니다. 요게 면적이 A죠. 거기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F이기 때문에 합치면 곱하면 AF가 됩니다. AF. 그래서 요것을 AF는 요거를 엡실론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자, 요거는 일렉트릭 필드를 다 면적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전하량을 유전율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A는 없어지죠. 상쇄가 돼서 F만 남게 돼서 일렉트릭 필드, 위치 XS의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기장은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X가 D일 때, 자, 여기서는 제로가 되죠. X가 D일 때는 제로가 됩니다. 자,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X가 0일 때 요 값이 되죠. 요게 최대값.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던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가 그려집니다. 자, 곰핍청이 있는 데서는 제로죠. 경계면. 여기서는 필드가 제로입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필드가 증가하고요.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절연막 내부죠. 절연막 내부의 전기장은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 자,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 공필청이 생기고 공필청 내부에는 전기장이 이런 형태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요 디플리션 바깥쪽은 다 제로예요. 이쪽도 제로고 요 내부만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거의 분포는 이 식으로 주어지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기장을 알면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압. 자, 전기장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전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기가 기준면이라고 하면 전압이 제로 위치라고 합시다. 단위 전압, 유닛 차지, 플러스 전압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자, 여기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량이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됩니다. 단위 전압을 움직이는데 사용된 일량이 바로 전압이 됩니다. 그게 전압의 정의죠. 그래서 이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전하량 Q를 곱한 건데 단위 전하니까 Q가 1입니다. 그리고 쿨롱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위치까지의 일량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전압이 되는 겁니다. 전압의 정의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엡실론 분의 QNAD-X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기준점 D, 기준점이 0인 위치죠. 포텐셜이 0인 위치입니다. 여기서부터 X까지, 어떤 위치 X까지 쭉 적분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전압이 됩니다. 요 위치에서 전압이 되는 것이죠. 요거 적분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했는데 D-X를 M으로 놓으면 DM은 마이너스 DX가 되고, 자, D-X 대신에 M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DX 대신에 마이너스 DM.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DM. 그 다음에 X가 D일 때 M은 제로죠. 제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X가 M이 여기가 X인 점 D-X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m을 적분하면 2분의 m제곱이죠. 2분의 m제곱. 그래서 t-x를 대입한 값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되는데 0을 대입하면 제로니까 t-x를 m 대신에 넣어서 제곱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전압을 위치 x에서의 전압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2차 함수입니다. 곡선이 되는 거죠. 자,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에 나타낸 것처럼 곡선이 됩니다. 자, 여기가 제로죠. 기준점 0V입니다. 점점점 전압이 증가를 하죠. x가 0일 때 여기 지금 최대로 올라왔죠. 자, x가 0일 때. 자, x가 0일 때는 여기 0을 대입하면 값이 나오겠죠. 2 엡실론 분의 qna d 제곱이 되죠. d 제곱. 바로 여기서의 전압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전압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전압이 상승하고 절연막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죠. 이거 적분하면 1차 함수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리니어, 선형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인가한 전압 V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여기 절연막 공표청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표청에는 자, 요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됐고, 자, 절연막에는 요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돼서 요 전압을 다 합치면 우리가 인가한 전압 V가 되는 겁니다. 인가한 전압 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 V를 인가하면 자, 디플리션 영역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되고 절연막에 나머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포텐셜의 분포, 전기장의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자, 위치 D에서는 포텐셜이 제로입니다. 이를 기준점 0V로 둔 겁니다. 기준을 0V로 뒀을 때 전압이 쭉 상승하는데 자, 요 식으로 계산이 됐었죠. 됐고, 자, x가 0일 때, 여기 때 전압이 바로 요 디프리션 영역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요 값입니다. 이 엡실론 분의 qna t 제곱. 자, x에 0을 넣었을 때 값이죠. 자, 그래서 여기 포텐셜, 전압의 크기가 계산이 돼서 이 디프리션 청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압이 절연막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압이 나머지 전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압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실리콘청에서는 전압에 덜압이 없습니다. 전압이 일정합니다.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차가 거의 없다. 전압차가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연막에서는 이제 전기장이 아까 일정해서 전압이 선형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디프리션 영역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선형 증가를 하게 되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2차 함수로 이렇게 곡선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전압을 그리지 않고 에너지를 그립니다. 무슨 에너지냐면 전자의 에너지를 그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여기에 있을 때 이 전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 포텐셜 에너지는 전압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Q가 되겠습니다. 전자의 전하가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Q는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 이렇게 전자 하나의 에너지는 바로 마이너스 QV로 주어집니다. 어떤 위치의 전압이 V일 때 거기에 Q라는 하전이 있으면 이 Q라는 하전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VQ가 됩니다.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그 전하가 가지는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건 전압의 정의가 그랬었죠. 전압이란 건 어떤 기준 위치에서부터 유닛 전하를 갖고 오는데 필요한 일량이었으니까 그 일만큼 잠재 에너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QV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갔지만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의 분포하고 전자의 에너지의 분포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전자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전자 전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QV를 하게 되면 전압하고 부호가 바뀌게 되고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전압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의 분포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전기장은 이렇게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증가를 해서 절연막에서 일정해졌고, 전압은 점점 증가를 해서 2차 함수로 증가를 하다가 절연막에서는 직선적으로 증가를 해서 V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전자의 에너지는 그거의 반대가 되죠. 이렇게 가서 거꾸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방향하고 전자의 에너지의 방향은 반대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QV를 하게 되면 전압의 분포가 전자의 에너지의 분포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 V를 여기에 가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는 여기서는 전자의 에너지가 안 변하다가 여기서는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절연막에서는 더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에너지가 분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에너지의 변화가 결국은 밴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실리콘은 자, 밸런스 밴드, P형이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에 전공이 잔뜩 있습니다. 이게 캐리어죠. 전류에 기하는 캐리어입니다. P형이기 때문에 전도대의 전자의 양은 매우 작습니다. 홀이 모조리티 캐리어죠. 전공이 모조리티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자의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지금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졌었죠. 그래서 여기 그려놨겠는데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태들이 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즉 여기는 에너지가 다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에너지가 낮아지죠. 점점 그림은 이런데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에너지보다 더 낮다 이런 뜻입니다. 잠재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다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다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게이트에다가 메탈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게 되면 자, P형 실리콘의 밴드가 휘게 되는데 결국 에너지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게 갈수록 많이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도핑을 하게 되면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페레 레벨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데 도핑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요 차이가 Q 프사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Q 프사이 즉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요게 페레 레벨이 같이 쭉 그려보면 요게 만나게 되면 요 그리하고 요 그리는 인트린식 할 때하고 똑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도핑을 안 한 때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자, 여기 페레 레벨하고 여기는 거리가 가깝지만 여기는 페레 레벨하고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거의 인트린식인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전압을 더 가게 되면 더 내려가게 됩니다. 전압을 더 가게 되면 밴드가 더 아래쪽으로 휘게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압을 가기 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페레를 일치하고 있다가 전압을 가게 되면 여기 플러스 전압을 가게 되면
여기에 전자 하나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QV가 되죠. 마이너스가 있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밴드 밴딩이 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파이만큼 내려옵니다.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전압이 파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는 Q파이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Q파이만큼 낮아지게 되고 나머지 V-파이만큼이 저렴하게 걸리게 되는데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압의 차이는 V-파이였죠. 요게 걸리는 게 V-파이. 전압은 V-파이고 에너지 차이는 Q를 곱한 만큼입니다. Q를 곱한 만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공피청이 있어서 이렇게 갈 동안 파이만큼 전압이 변하게 되는데 에너지 변화는 거기에다가 Q를 곱한 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변화량이 Q파이고 더불어 여기는 이만큼 내려오죠. 저렴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쭉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홀은 전자에 대해서는 여기가 에너지가 낮죠. 여기가 높지만 홀은 부호가 플러스죠. 그래서 홀에 대해서 에너지를 안 그렸는데 홀은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요 반대입니다. 전압하고 분포가 같아지죠. 그래서 홀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곳이 에너지가 낮은 곳입니다. 홀에 대해서 이 에너지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요거는 전자에 대한 에너지 크기이기 때문에 홀하고는 반대로 그려진 거죠. 부호가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에 대해서는 위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홀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홀 디플리션, 홀 공피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홀들은 밖으로 밀려나서 홀 공피청이 되고 여기에 보론이 있는 레벨입니다. 보론은 마이너스로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공간 전하 영역, 여기가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 차지 리전. 그래서 여기 메탈에다가 전압,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밴드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드가 휘었죠. 이렇게 굽어지는 것을 밴드 밴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밴드 밴딩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 거리가 같아지게 될 때가 인트린식하고 같은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의 농도가 Ni만큼 바뀌게 되고요. 여기는 Pi만큼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페레라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홀이 아주 많습니다. 홀이 많고 여기는 전자가 작은데 여기는 에너지가 페레 레벨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전자가 증가해서 Ni만큼 증가했었고 여기서는 홀이 자꾸 밀려나면서 줄어들어서 PI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게 요 전압이 Q파이만큼 내려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Q파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인트리식 레벨하고 P타입의 페레로 차이만큼 밴드 밴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거리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가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더 전압을 가하면 밴드가 더 휘게 되죠.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압을 더 가게 됐을 때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증가하게 되고 더 아래쪽으로 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더 많이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페레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자의 농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는 페레라하고 밸런스 밴드의 거리가 멀어졌죠. 그럼 홀이 점점 더 공핍이 되고 밀려나게 되고 홀의 농도는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윅 인버전, 약반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농도가 더 증가한 것이죠. 원래 홀의 농도가 훨씬 많았었죠. 홀 모조리티. 그게 P형입니다. 전자는 개수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더니 밴드가 휘게 되고 에너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의 농도는 증가하고 홀의 농도는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전자의 농도가 더 많아졌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버전이 됐고, 약한 반전, weak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N타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원래 P타입이었는데 요 경계면은 지금 N타입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증가해서 요 Q파이의 2배만큼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2Q 퍼사이만큼 밴드 밴딩이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스트롱 인버전. 그래서 요 거리가 아주 가까워져서 원래 요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자가 아주 많아진 거죠. 반대로 홀은 아주 줄어들어서 완전히 강반전이 된 겁니다. 전자의 농도가 매우 많아져서 확실하게 N타입으로 변형이 된 거죠. 이걸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걸린, 공피층에 걸린 전압이 정해지는데, 그게 2p사이만큼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p사이의 정의는, 도핑을 하기 전에 페르 레벨, 도핑을 했을 때 페르 레벨의 차이죠. 그게 에너지 차이는 Qp사이고, 전압의 차이는 p사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2배만큼 전압이 변한 게 강반전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죠. 에너지가 2Qp사이만큼 변했을 때 전압으로 따지면 2p사이만큼입니다. Q를 빼면 전압이 되죠. 그래서 2p사이만큼이 공핍층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나머지 전압은 저렴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V-2p사이. 요 p사이는 도핑 농도를 알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하는 요 Qp사이는 도핑을 얼마나 했느냐, NA를 알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 조건에서 이 공피층 영역의 전압이 얼마나 될 건가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그게 2p사이가 됩니다. 자, 우리가 경계면에서의 포텐셜은 계산을 했었습니다. 바로 요거죠. 그리고 요게 위치에 따른 전압의 분포였었고요. 그리고 이때 전압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보면 억셉트의 농도,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롱 인버전이 되면 요 표면의 전압이 2p사이가 될 때죠. 이게 스트롱 인버전의 조건입니다. 자, 요게 걸리는 전압은 억셉트의 농도를 알면 알 수가 있는데, 그 값은 여기에 있는 p사이의 2배하고 같다. 이게 스트롱 인버전 조건입니다. 스트롱 인버전. 그래서 요 파이S에 2p사이를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D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D는 공피층의 폭입니다.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되면 이 공피층의 폭 D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억셉트의 농도를 알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알고, 실리콘의 유전율을 알고, 그 다음에 p사이는 도핑을 해서 이동한 양입니다. 이것도 계산이 돼서,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 조건에서 T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페르미 주니의 이동이 그래서 중요하죠. 요 Qp사이.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페르 레벨에서 도핑을 했을 때 페르 레벨 위치가 얼마나 이동을 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요 p사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에너지인데 Q를 나누면 전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p사이를 계산할 수가 있고, 2p사이가 되는 게 표면의 전이차가 2p사이가 되는 게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죠. 요게 2p사이가 될 때 그게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 값이랑. 그래서 D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D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반전에서 그러면 요 공핍층에 있는 총 전하량이 어떻게 되느냐? D를 아니까 단면적 A일 경우에 부피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 밀도를 곱하면 총 전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 값은 아까 이렇게 계산이 됐죠. D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면 됩니다. 단위 면적당을 계산할 때는 A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피층의 부피는 A 곱하기 D에서 A가 1이기 때문에 D가 부피가 됩니다. 전압밀도는 마이너스 QNA, 단위 부피당이네요. 부피당, 단위 부피당. 마이너스 QNA니까 부피를 곱하면 D가 부피가 되는데 단위 면적당 부피죠. DQNA. 이게 총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QD는 그러니까 공피층의 총 전하량이죠. 전하 밀도, 전하 농도죠. 마이너스 QNA. 그 다음에 부피에다가 QNA를 곱하면 되는데, 그래서 QNA를 여기 있네요. QNA하고 QNA를 계산하면 이게 루트 하나 들어가면 제곱이 되죠. 그래서 밑에 건 없어지고 QNA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피층의 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반전은 중요한 요소인데 강반전이 되는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점점 증가시켜 나가면 스트롱 인버전이 되는 조건이 생기는데 그때의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문턱 전압, 트레솔드 볼티지라고 하고 VT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공피층에 걸리는 전압은 2%가 되고 강반전 조건이죠. 퍼사이는 요 양입니다. 그거의 2배가 되고 저렴하게 걸리는 전압은 VT에서 2%를 뺀 만큼이 걸리게 돼서 두 개를 합치면 VT만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스트롱 인버전 조건에서 VT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모스펫에서 문턱 전압은 중요한 파라미터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 용량 C일 때, CI는 단위 면적당의 전기 용량인데 그 양단의 전압 차이를 곱하면 전하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저렴막 양단의 전압차, 그게 바로 VT-2파였죠. 여기다 C를 곱하면 여기에 있는 전하량 혹은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계산이 됩니다.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디프리션 영역에 있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다가 저렴막 양단의 전압 차이 VT-2%를 곱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2%를 아니까 여기 CI 값도 알고 여기 두께를 아니까 C도 계산이 가능하죠. 유전율도 알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QD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QD는 디프리션 영역에서 전하 농도를 곱해서 계산했었죠. 그 값이나 D에다가 부피를 아니까 여기 전하 농도를 곱해서 구한 총 전하량이나 Q는 CV에서 구한 총 전하량이나 똑같게 되겠죠. 식은 다르지만 같은 값이 됩니다. QD가 같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턱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요 QD 요거하고 여기에 있는 QD는 동일한 양이니까 같다고 보면 요 VT가 있죠. VT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턱 전압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에 보론이 도핑이 되어 있는데 2 곱하기 10의 13성 단위 부피당 2 곱하기 10의 13성 이게 NA죠. 억셉트의 농도입니다. 자, 금속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모이고 공핍층이 생기면서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게 되는데 두께가 0.015mm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핍층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실리콘의 이존 상수는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전하량을 알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압의 분포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억셉트의 농도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x는 0일 때
요때의 전압이 요 콤퓨청에 걸리는 전압 크기가 됩니다. 요때는 x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식에서 x는 0을 대입하면 d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 x는 0에서 전압은 2 엡실론 분의 qn의 전압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d의 제곱, 콤퓨청의 두께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전압이 되는데 바로 요 전압이 요 콤퓨청에 걸린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 엡실론 분의 QNA D 제곱을 계산하면 이 콤퓨청에 걸린 전압이 됩니다. 자, 엡실론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럿 퍼 메터인데 100cm죠. 그 다음에 유전상수가 12고 여기 2가 있어서 2를 넣습니다. 자,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인데 1.602 곱하기 10의 19성 쿨롱이고 N의 억셉트의 농도죠. 2 곱하기 10의 13성을 넣었으니까 2 곱하기 10의 13성이 됩니다. 자, 콤퓨청의 폭 문제에서 주어졌죠. 0.0015cm입니다. 그거의 제곱을 한 것이죠. 요걸 계산하면 결국 콤퓨청에 걸리는 전압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34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34V라는 얘기죠. 0.34V.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34V가 됩니다. 0.34V. 나머지 전압은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실리콘의 억셉트 도핑 농도가 1.5 곱하기 13성이다. 도핑을 했을 때 페르미 준위는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의 페르미 준위로부터 몇 일렉트로볼트 이동하는가? 요 그림이죠.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페르미 레벨은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자, 도핑을 하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아래쪽으로, 보론을 도핑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요 이동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동량은 바로 이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Ni는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억셉트의 농도입니다. 억셉트. 그래서 억셉트 농도가 여기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억셉트의 농도를 알면 페르 레벨의 이동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이동량은 이 식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량을 알게 되면 다음 문제, 강반전일 때 콤퓨청의 폭을 계산하시오. 자, 강반전의 조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거의 2배만큼, 포사의 2배만큼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게 강반전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폭도 계산할 수가 있다. 앞에서 우리가 폭을 계산하는 식을 유도를 했었는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페르미 레벨의 이동량은 요 식으로 주어지고 KT는 볼트만 상수에다가 절대 온도를 곱한 값인데 상온일 경우는 0.02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한 40분의 1 정도 되는 값이죠. 그리고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는 상온에서 1.5 곱하기 10의 10성계 정도 됩니다. 단위 부피당의 개수죠. 그래서 Ni는 1.5 곱하기 10의 10성. 억셉트는 지금 1.5 곱하기 10의 13성계, 보론을 이만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KT 값은 0.025 일렉트론 볼트고 이걸 계산하면 0.173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요 페레 레벨이 EI로부터 0.173 일렉트론 볼트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보론의 전자의 에너지의 위치입니다. B-에 보론의 원래 결합팔이 3개인데 실리콘에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와서 붙어 있습니다. B-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요 에너지 상태는 요 정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와서 여기 다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고 요 빈 공간이 홀이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이 홀이 되고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셉트의 농도를 알면 페레 레벨의 이동량을 알 수가 있다. 이동량은 중요하죠. 이게 Q 포사이가 되는데
밴드 밴딩이 Q 포사이 2배만큼 될 때가 스트롱 인버전 조건입니다. 그게 강반전 조건이죠. 강반전. 그때 공표층의 폭을 계산하라는 건데 그건 앞에서 이렇게 유도가 됐었습니다. 자, 공표층의 폭은 유전율, 그 다음에 포사이가 페리 레벨의 이동량이죠. 전압으로 표현 이동량. 요건 억셉트의 농도입니다. 요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고요. 요걸 계산하면 공표층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스트롱 인버전 조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문턱전압일 때죠. 문턱전압일 때 여기에 밴드 밴딩, 그러니까 전압 차이가 2 포사이만큼 이루어질 때가 스트롱 인버전 조건인데 그때 D 값은 요 식에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포사이가 0.173V로 계산이 됐었죠. 엡실론 8.8호서 곱하기 12성에다가 실리콘의 유전상수 11을 곱하면 됩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 그 다음에 억셉트의 농도를 넣고 계산하면 1.75 마이크로미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을 딱 가하게 되면 여기 공표층의 폭이 1.7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식을 이용을 해서 스트롱 인버전, 즉 문턱 전압이 됐을 때 공표층의 폭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봤던 이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중요하죠.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중요한데, 자, 스트롱 인버전은 게이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점점 증가시켜서 표면의 전위가 이렇게 점점 변하면서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게 2Q 포사이만큼 낮아졌을 때, 그때가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자, 공표층에 걸리는 전압은 2 포사이만큼 되고 나머지 전압이 저렴하게 다 걸리게 되는데 스트롱 인버전 조건에서의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T-2 포사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롱 인버전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